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휘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요, 납득하다입니다. 자, 납득하다는 링우 또는 接受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 등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好好地理解并接受别人话或情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납득하다의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김대리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实在很难理解金代理突然提交辞职信离开公司的理由. 자, 김대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요, 도저히, 그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네, 납득하기 어렵다를 쓰게 됐죠? 자, 여기에서 납득하다는 이해하다, 네, 리제 또는 接受, 很难接受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그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实在搞不懂为什么他不得不对我说谎. 자,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지 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납득하다라는 의미는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쉽게 말하면 네, 接受라는 받아들이다. 한국어에 받아들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하다와 받아들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의미가 되고요. 자, 여러분이 토픽에서 납득하다라는 동사를 보게 되시면 아, 이해하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착각하다입니다. 착각하다는 错觉 또는 误以为라는 뜻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의미 자세히 보실까요?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생각하다. 네, 感觉错了或者想错了与实际不一样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가 짧고 키가 큰 나를 처음 봤을 때 남자로 착각했다고 한다. 他说第一次看到我的时候把个子高头发短的我误会成是男生了. 남자로 오해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착각하기 쉽다고 한다. 听说打游戏中毒的人们很容易把现实和假想世界弄混淆. 자, 세 번째 동사는 수용하다입니다. 수용하다는 接纳 또는 收容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를 보시면 요청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다. 네, 接受要求或者提议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국제화 시대에는 외래 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在国际化的时代必须有适当的接纳外来文化的姿态. 국제화 시대에서는 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네, 외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우리 회사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我们公司无条件地接纳工人们的要求. 네. 자, 여러분 수용하다라는 의미는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가 중요합니다. 자,
보통은 여추, 그쵸? 요청이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청을 받아들이다 또는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다,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다, 또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다, 이런 동사는요, 수용하다를 쓰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조장하다입니다. 조장하다는 주장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를 보시면은요,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는 나쁜 일이라는 거죠. 옳지 않거나 바르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돕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장不正确的事变得更严重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간접 광고는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를 조장한다. 电视剧中的间接广告助长了消费者的冲动消费. 자, 드라마 속에서 화장품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간접 광고를 하게 되죠. 이런 간접 광고는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 그쵸? 충동 구매는 충동꼬마이라는 뜻으로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을 조장한다, 부추긴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은요, 학교 측의 무관심이 학교 폭력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学校的不关心更助长了学校的暴力. 학교의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것은 학교의 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요, 참견하다입니다. 참견하다는요, 깐위 또는 꼬원이라는 중국어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의미 한국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말에 끼어들어 간섭하거나 관계하다. 插手干预某件事或者话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말에 내가 그 안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것을 간섭하거나, 관계하다,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신다. 妈妈对孩子们的每一件事都要过问.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弄不清楚情况就不要随便干预别人的事情. 잘 알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참견하다라는 뜻은요, 어디에 상관하다 또는 어디에 관계하다 또는 어디에 간섭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견하다라는 동사를 보게 되시면 간섭 또는 깐위 또는 꼬원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동사는 추론하다입니다. 추론하다는推论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치에 따라서 추측하여 결론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서 그것의 결론,结论을 생각하다, 想이라는 뜻인데요. 推测之后想结论이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 상황들로 미루어 보아 주인공이 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在这部电影中根据各种情况可以推测出主人公是犯人. 자, 이 영화에서 이런저런 상황들로 미루어 보아라는 뜻은요. 그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주인공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추측해서 그게 범인이다라고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그의 이론은
여러 경험적인 사례들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它的理论是根据各种经历过的事例推论得到的. 네. 그의 이론은 여러 가지 경험의 예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라는 뜻은 추측해서, 생각된 것이다, 추측해서 판단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측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추측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추론하다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练习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뭐뭐 말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세요. 1번 착각하지, 2번 납득하지, 3번 인식하지, 4번 참견하지. 답은요? 네, 4번 참견하지 말고 라는 뜻이 되겠죠? 네, 不要参与，不要干涉别人的事情，你把自己的事情努力去做吧라는 의미의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깐셔라는 뜻의 참견하다가 답이 되어야 하고요. 자, 다음은 다이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는 날리다입니다. 자, 날리다는 모두 4개의 의미를 대표적으로 쓰는데요. 자, 우리 의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리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페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공중으로 띄워서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使物体腾空运动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시골에서는 설날에 아이들이 하늘에 연을 날리며 뛰어논다. 在农村春节的时候，孩子们边放风筝边蹦跑着玩. 자, 시골에서는 설날에 아이들이 하늘의 연을 페이고라는 뜻이죠. 팡페이라는 뜻으로 연을 날리고 뛰어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페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팡페이라고 하거나 또는 페이고라는 뜻으로 무엇을 하늘에 공중으로 올려서 그것을 움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날리다의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람이 가진 것을 헛되게 잃어버리거나 없애다 라는 뜻인데요. 人拥有的东西失去或者耗尽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헛되게 라는 뜻은요, 여러분, 바이페이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용없이, 의미 없이 잃어버리거나 없애다 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렸다. 他要买房子的时候被骗了，所以失掉了自己的全部财产.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재산을 날리다 또는 나의 시간을 날리다, 나의 돈을 날리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에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날리다라는 뜻은 失掉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날리다의 의미는요,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다라는 뜻으로 人出名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최근 한류의 열풍으로 한류 가수들이 중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最近因为韩流的热潮，韩国歌手们在中国很出名. 한류 때문에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유명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날리다의 의미는요, 신체를, 발신티, 신체를 공중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身体在空中非常快的运动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날아오는 총알을
몸을 날려 피했다. 在电影中主人公飞身躲避飞来的子弹. 자, 그래서 여러분 총 4개의 의미의 날리다는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것을 공중으로 띄워서 움직이다. 放飞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失掉,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되다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人出名이란 뜻으로 유명해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네 번째 의미로는 몸을 날리다라는 뜻으로 把身体飞过去, 그쵸? 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날리다라는 다이어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는 던지다입니다. 던지다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던지다의 첫 번째 의미는 손에 든 물건을 팔과 손목으로 공중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인데요. 把手里的东西用胳膊或者手腕投向空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에 있는 어떤 물건을 던지다. 그쵸? 도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보시면요.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운동장에서 공을 던졌다. 孩子和父亲在一起运动场投球. 자, 그러니까 공을 던졌다. 그쵸? 도초가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도라는 뜻으로 던지다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몸을 어디에 내밀어서 뛰어들다. 跳入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요. 그는 몸을 던져 공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상대편의 골을 막지 못했다. 他虽然试图扑出身体阻挡球，但是最终没能阻挡对方进球. 자, 여기에서 던지다라는 의미는 자,身体 跳入라는 뜻이고요. 자, 跳入 어디에 들어가다, 뛰어들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던지다라는 의미는요. 把身体跳入到某个地方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던지다의 의미는요. 웃음이나 말 등을 상대에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给对方笑容或者话语等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老师问了班里所有的学生未来的愿望. 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뜻은 원티원이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세 번째 의미의 던지다는 어떤 웃음이나 말 등을 상대편에게 요구하다 또는 보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이어는 갖추다입니다. 갖추다의 의미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요.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하다. 准备必要的条件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모든 항공기에는 구명복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所有的飞机上应该备有救生衣. 네, 모든 항공기에서는 모든 비행기에는 구명복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갖추다라는 뜻은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격이나 조건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人同时具有资格或者条件等. 자, 사람이 모든 자격이나 조건 등을 가지고 있다. 즉,
具有라는 의미입니다. 갖추다라는 의미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학생은 유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지 못해 유학 신청을 하지 못했다. 那个学生留学需要的材料不齐全，所以留学没能申请下来. 자, 세 번째 의미는요. 예의나 의식 등을 지키다. 네, 遵守礼仪或者意识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이 좋다. 在长辈面前行动要有礼貌. 자,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다. 그렇죠. 지키다는 遵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의를 지켜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다이어는 얻다입니다. 얻다의 첫 번째 뜻은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받다라는 뜻인데요. 네, 免费从别人那得到什么?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아이들 옷을 모두 언니에게 얻어 입혔다. 我们家里很穷，所以孩子的衣服都是从姐姐那拿来穿的. 자, 두 번째 뜻은요. 자신이 없는 것을 구하여 가지다. 找出自己没有的东西去获得라는 뜻으로, 네, 获得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시면요. 나는 책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곤 한다. 자, 나는 책에서 得到, 获得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요. 반응, 결과, 자격 등을 가지게 되다라는 뜻으로 得到反应, 结果, 资格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그는 평소 성실한 성품 덕분에 상사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他平时品性诚实，得到了上级们的信任。得到信任, 신임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뜻은요. 돈을 빌리다라는 뜻으로 네, 借钱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썼는지 예문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빚을 얻어 집을 샀다. 从银行取得贷款买了房子. 자,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그쵸, 빚을 얻어서라는 뜻을 내가 欠债了, 그죠? 자, 다섯 번째 의미는 가족을 맡다라는 의미로, 네, 找人组成家庭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그는 첫사랑을 아내로 얻었다. 그는 첫사랑을 아내로 얻었다. 즉, 아내로 맞았다. 그쵸? 가족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의미는 병이 나다. 生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평소 과도한 업무량 탓에 병을 얻고 입원하게 되었다. 因为平时工作量过大生病住院了. 그쵸?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자, 병을 얻었다. 得病了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병을 얻다라는 뜻은 병이 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이어는요. 가르다입니다. 자, 다르다의 의미는 모두 4개가 있는데요. 자, 4개의 의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나누어 구분하다. 네, 区分某种东西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편을 갈라서 볼링 경기를 했다. 我们分了男女两组进行了保龄球比赛.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르다라는 의미와 나누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칼 등으로 자르거나 베어서 둘
이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用刀等工具剪或割成2份以上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요. 어머니는 칼로 수박을 갈라서 식구들에게 하나씩 주셨다. 母亲用刀把西瓜切开分给家人一人一块. 자, 여기에서 갈라서는 베다, 칠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의미는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거나 끊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人的关系变得疏远或者中断이라는 뜻인데요. 자, 주요 용자의 人之间的关系였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친구가 중간에서 전한 말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친구가 중간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요. 关系变得疏远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의미는 승패나 우열을 판단하여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단并决定胜败或者优劣라는 의미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사업가의 창의력과 추진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자, 사업가의 창의력과 추진력은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자, 여섯 번째 다이어는 차리다입니다. 차리다는 역시 4개의 뜻이 있는데요. 자, 차리다의 첫 번째 의미는 음식 등을 장만하여 준비하다입니다. 准备好食物的이라는 의미고요. 자, 예문 보시면 오늘 집에 집들이가 있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차렸다. 今天在家里有乔迁宴，所以一天都在准备食物. 자, 오늘 집들이가 있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기운이나 정신 등을 되찾다. 找回力气或者精神等. 자, 예문 보시면은요. 쓰러졌던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晕倒的他终于清醒了.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리다라는 뜻은요. 네, 어떤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找回라는 의미로 네, 칭칭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상황을 보고 짐작하거나 추측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看到某些情况猜想或者推测之后知道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은요. 엄마가 나가려는 것을 아이가 눈치를 차려 울기 시작했다. 孩子看出母亲想要出去就开始哭了. 자, 네 번째 의미는 살림, 가게 등을 시작하다. 네, 开始生活或者开店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그녀는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꽃가게를 차렸다. 他用存下来的钱开了个小的花店. 여기에서 보면 꽃가게를 차렸다라는 뜻은요. 네, 카이디엔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 관용어입니다. 첫 번째 관용어는 풀이 죽다, 네, 무징다차이라는 뜻인데요.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没有自信也没有力气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혼난 아이는 하루 종일 풀이 죽어서 말이 없었다. 挨了老师批评的孩子一整天都无精打采的不说话. 자, 선생님께 혼난 아이는 하루 종일 풀이 죽어서, 네, 힘이 없어서 말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관용어는 속이 타다입니다.
속이 타다는 심리자오지라는 뜻인데요. 걱정되고 불안하다입니다.担心并且不安. 자, 예문 보겠습니다. 면접 발표 전화가 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속이 타다. 자, 면접 발표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걱정했다, 불안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관용어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타이 황당 얼 우파 리지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니 정말 기가 막혔다. 자,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니까 나 너무 황당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은 꾸딩다베, 연어입니다. 자, 첫 번째 연어는 주목을 받다, 受到瞩目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다,引起别人的关心이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주연들보다 조연 배우들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在这部电影中配角比主角更受到瞩目. 자, 여기서 주연들보다 조연들이 더욱 관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목을 받다라는 뜻은요, 受到瞩目라는 뜻으로 관심을 받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어는 기세를 떨치다, 양민리완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로는 유명해지다라는 뜻입니다. 变得有名이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은 해외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은 해외에서 유명해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세 번째 연어는 성과를 거두다, 取得成果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내다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그의 끝없는 노력이 결국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했다. 经过他不断的努力，终于在奥运会中取得了好成绩. 자, 그 사람의 보투하는 노력, 그죠? 끝없는 노력이 결국 마지막에 성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했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다는 取得成果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주목을 받다, 기세를 떨치다, 성과를 거두다라는 꾸딩다페이 리지티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재해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수재민 돕기 운동이 큰 뭐뭐를 거두었다. 1번 주목, 2번 기세, 3번 성과, 4번 미덕. 답은요? 네, 3번 성과가 되겠죠? 자, 뒤에 거두었다라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取得成果라는 뜻으로 성과를 거두다라는 린츠 꾸딩다페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이 답이 되어야 하고요. 자, 4번의 미덕은 메이더라는 뜻으로 파휘 메이더라는 뜻으로 미덕을 발휘하다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성과를 거두다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다음은
문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거든입니다. 거든은 뒤에 문장에 행동을 하게 되는 조건인데요. 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什么的话라는 의미이고요. 자, 형태를 보시면 동사 뒤에 거든, 뒤에는요命令이나 劝有, 청유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如果这样的话什么什么样吧, 그죠? 또는 如果这样的话一起什么什么吧라는 뜻의 문법이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입어보고 옷이 안 맞거든 바꾸러 오세요. 回家后试穿下衣服如果不合适的话请来换. 그쵸? 집에 가서 입어보고 안 맞거든 如果不适合的话 그쵸? 来换一下 오세요 라고 표현했죠. 뒤에 명령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어서 가보세요. 不要在意我如果有重要的预约请快去吧. 그쵸? 자, 그런데 음양과 차이점은 뒤에 세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든이라는 문법은요 如果라는 뜻으로 뭐뭐뭐뭐 음연이라는 문법과 찐이츠이지만 자, 거든 뒤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찐이츠로는 거들랑이라는 위파가 있습니다. 자, 이 문법, 거들랑이라는 문법과 거든이라는 문법이 찐이츠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는 한이 있더라도, 는 한이 있어도 라는 뜻으로요. 네, 지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를 보시면 뒤에 행동을 위해서 앞에 오는 상황이 희생되거나 극복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네, 뜻은 지시 또는 就算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형태를 보시면 동작 동사 뒤에 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는 한이 있어도 또 상태 동사 중에 있다 없다 동사 뒤에 는 한이 있더라도 는 한이 있어도 라고 쓰게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다. 即使饿死也绝不向别人借钱. 내가 굶어 죽어도, 그죠? 我就算饿死不会借钱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를 계속하겠다. 即使要继续打工也会一直学习. 네, 뜻은 就算我一直打工也会继续学习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뜻은요, 여러분. 뭐뭐는 뭐뭐더라도, 뭐뭐을지라도 라는 就算의 의미와 찐이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다가인데요. 자, 다가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뀌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앞의 행동이나 상태가 뒤의 결과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단되다라는 뜻을 가진 다가는요.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흐려졌다. 晴朗的天空突然变阴了. 그쵸?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흐려졌다라는 뜻으로 转折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早上去学校的时候
刷了一跤膝盖受伤了. 자, 아침에 학교에 가는 중에 넘어졌다라는 의미가 돼서 역시 转折의 의미를 나타내죠. 자, 그럼 두 번째, 원인과 재고 관시를 보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렸다. 看着电视忘记了煤气开着. 네, 텔레비전을 봤기 때문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인구어 관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他在路上超速最终造成事故. 자, 그는 도로에서 과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는 역시 인구어 관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前后转折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前后时因果关系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뭐뭐을 양으로 라는 뜻으로 表示说话者的意图或者计划라는 의미로요.打算怎么样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형태는 동작 동사 뒤에 쇼인이 있으면 을 양으로, 없으면 르 양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나는 통역사가 될 양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자, 나는 통역사가 될 석으로, 그죠? 통역사가 되려고 한국어를 공부했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철수는 공부할 양으로 일찍 도서관에 갔지만 자리가 없었다. 哲秀早早地去图书馆打算学习但是已经没有座位了. 자, 철수는 공부할 생각으로 为了学习, 그쵸? 공부하려고 일찍 도서관에 갔지만 자리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을 양으로 라는 뜻은요. 뭐뭐고자, 그쵸? 또는 뭐뭐으려고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소화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